안녕하세요. 달달한 이야기 다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마을의 어귀를 정겹게 깨우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란히 어깨를 맞댄 채 수십 년을 살아온 두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바로 김만복 영감과 박덕배 영감입니다. 두 사람의 집 사이에는 나지막한 돌담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 담장은 무너질 듯 말 듯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낮은 담장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정겨운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김만복 영감은 성격이 조금 무뚝뚝하면서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박덕배 영감은 너털웃음이 매력적인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한마을에서 자라나며 논일이며 밭일을 함께 해온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만복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덕배네 마당까지 솔솔 풍겨갔지요. 그것은 만복이 며칠 전 장날에 사온 귀한 팥을 듬뿍 넣어 쪄낸 시루떡 냄새였습니다. 만복은 갓 쪄낸 떡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맛있는 것을 혼자 먹으려니 자꾸만 옆집에 사는 덕배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그릇에 담아 건네주면 될 일이었지만 이 두 영감님에게는 묘한 자존심 대결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누가 더 인심이 좋은가를 겨루는 기분 좋은 내기였습니다. 만복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커다란 떡 한 덩이를 보자기 애쌌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너머를 향해 헛기침을 크게 한번 내뱉었지요. 어이, 박덕배. 거기 있는가?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먹겠다는 떡이 좀 남아서 담장 너머로 던질 테니 알아서 치우게나. 김만복 영감의 목소리는 짐짓 퉁명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덕배는 마당에서 평상을 닦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지요. 잠시 후 묵직한 보자기 뭉치가 담장을 넘어 덕배의 평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성 가득한 시루떡이 들어있었어요. 박덕배 영감은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담장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 맛없는 걸 나더러 치우라니 고약하구먼.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우니 내가 억지로라도 먹어주겠네. 대신 우리 집 마당에 굴러다니는 이 처치 곤란한 식혜도 좀 가져가게나. 박덕배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달려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담장 위에 식혜 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려두며 만복을 불렀지요. 김만복 영감은 못 이기는 척 담장으로 다가와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만복의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두 영감님의 이른바 맛있는 전쟁의 시작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면 두 사람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한 번은 만복이 냇가에서 잡아온 민물고기로 얼큰한 매운탕을 끓였어요. 고추장을 듬뿍 풀고 미나리를 얹어 끓여낸 매운탕 냄새가 마을 가득 퍼졌지요. 만복은 이번에도 커다란 냄비에 매운탕을 가득 담아 담장 근처 평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덕배, 자네 혹시 입맛이 없어서 비실대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 집 솥이 너무 작아서 국물이 넘치는 바람에 좀 덜어냈으니 배고프면 가져가서 개나 주게나.
박덕배 영감은 그 소리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신도 마침 산에서 캐온 향긋한 더덕을 구워내려던 참이었거든요. 덕배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더덕구이를 접시에 가득 담아 담장 너머로 넘겨주며 대꾸했습니다. 안 그래도 걔한테 줄 게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 그려. 나는 이 질긴 뿌리 식물이 씹기 힘들어서 버리려던 참인데 자네 치아는 아직 튼튼하니 한번 씹어보게나. 말은 그렇게 해도 두 사람은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복 영감은 더덕의 향긋한 냄새에 취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박덕배 영감은 얼큰한 매운탕 국물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기운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음식이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두 노인의 우정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만복의 무릎이 유독 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만복은 방 안에 누워 신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요. 옆집에서 들려오던 덕배의 활기찬 가위질 소리나 빗질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덕배도 날씨 탓에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만복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몸을 일으켰어요. 평소라면 담장 너머로 큰 소리를 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 정성껏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쌀을 곱게 갈고 영양가 높은 밤을 다져 넣어 정성을 다했지요. 한참 동안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죽을 끓인 만복은 그것을 작은 단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담장 밑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단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구멍은 예전에 두 집을 오가던 강아지가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의 은밀한 선물 통로가 되어 있었지요. 단지를 밀어넣고 돌아온 만복은 다시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담장 밑 구멍에서 무언가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이 나가보니 그곳에는 따뜻한 약탕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탕기 겉면에는 박덕배 영감의 편지가 붙어 있었지요. 거기에는 지나가던 약초꾼이 버리고 간 것이니 아까워서 자네주네. 쓰고 맛없어도 참고 마시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복 영감은 그 약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박덕배 영감이 귀하게 아껴두었던 산삼뿌리를 달인 물이었거든요. 비록 몸은 아프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만 두 노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의 맛있는 전쟁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날아갈지 궁금해하며 두 집 앞을 기웃거리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김만복 영감과 박덕배 영감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두 영감님에게 이 경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즐거움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행복이었지요. 마을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오자 두 사람의 경쟁은 극치에 달했지요. 만복은 올해 유독 잘 익은 감을 따서 홍시를 만들었고 덕배는 텃밭에서 키운 커다란 호박으로 달콤한 호박죽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장 근처로 모여들었지요.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며 선물을 건넬지 고민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이들의 전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만복의 집 마당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부터였지요. 그 손님은 보찜을 메고 낡은 갓을 쓴 채 기운 없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젊은 선비였습니다. 한울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먼 길을 걸어오느라 신발이 다 헤어지고 얼굴은 헬쑥하게 영위어 있었지요. 만복은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말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며칠은 굶은 듯한 처량한 행색이었기에 무뚝뚝한 만복의 마음속에도 안쓰러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평소 성격대로 만복은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짐짓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보게, 거기 서서 무얼 하고 있는가? 우리 집 마당이 무슨 대궐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군. 만복의 말에 한울은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길을 잃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복은 한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부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지요. 마침 저녁상에 올리려던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손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옆집 덕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큰 소리로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주체할 수가 없네. 마침 길 잃은 어린 양이 하나 들어왔으니 이 처치 곤란한 쌀밥 좀 먹여서 보내야겠구먼. 이 소리는 담장 너머 덕배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가 꽂혔습니다. 덕배는 마당에서 평상을 고치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는 즉시 담장 위로 고개를 쑥 내밀고 만복의 마당을 살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기운 없이 서 있는 한울이 보였어요. 덕배는 만복이 혼자서만 덕을 쌓게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지요. 이보게 김만복, 자네 그 거친 보리밥을 저 귀한 선비님께 먹이겠다고? 차라리 우리 집 마당에 널려있는 고기 맛이나 보시게나. 어제 사냥꾼이 두고 간 꿩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앞마당이 좁을 지경이라네. 만복은 덕배의 말에 지지 않고 곧바로 부엌대기처럼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울을 방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마당 평상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사발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를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한울은 갑작스러운 두 노인의 환대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배고픔이 극에 달했던 터라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요. 만복은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조기 살을 발라 한울의 밥 위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게도 배가 불러서 안 먹는 생선이니 부담 갖지 말고 먹게나. 자네가 먹어주면 내가 버리는 수고를 더는 셈이지. 그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덕배는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아껴두었던 꿀단지를 꺼내고 솥에 걸려있던 삼계탕을 통째로 커다란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덕배는 숨을 헐떡이며 담장 위로 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이, 선비님, 그 뻣뻣한 조기가시에 목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여기 이 야들야들한 닭다리 하나 뜯어보게나.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 마당 구석에 버리려던 참이었으니 말이네. 덕배는 담장 너머로 삼계탕 그릇을 거의 던지다시피 넘겨주었습니다. 만복은 담장을 넘어오는 삼계탕 그릇을 간신히 받아내며 눈을 부릅떴지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남의 손님 식사 시간에 재를 뿌리나? 자네 집 닭은 비쩍 말라서 먹을 것도 없다며. 하지만 만복은 내심 기뻤습니다. 덕배가 내놓은 삼계탕이 한울에게 큰 힘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노인은 한울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울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두 노인의 맛있는 전쟁 덕분에
한울에 횡하던 밥상은 순식간에 진수성찬으로 변해버렸지요. 한울이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리자 두 노인은 경쟁하듯 한울의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방 안에서 고운 명주로 만든 버선을 꺼내왔고 덕배는 장터에서 사온 튼튼한 집신 몇 켤레를 담장 너머로 던졌어요. 이 버선은 우리 손주 주려던 건데 발이 너무 커서 안 맞는다네. 버리기 아까우니 자네가 가져가게. 만복이 말하자 덕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 집신도 마당 빗자루로 쓰려던 건데 너무 튼튼해서 빗자루질이 안 되더군. 자네가 신어서 닳게나 해주게. 두 노인의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을 한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따뜻한 정에 감복하여 마당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한울의 절을 받는 두 노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산등성이에 걸려 붉은 노을을 뿌리고 있었고 한울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두 노인은 마을 어귀까지 한울을 배웅하며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자네가 준 그 집신 때문에 선비님 발에 물집이라도 잡히면 어쩔 텐가. 만복이 핀잔을 주자 박덕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꾸했지요. 무슨 소리? 자네가 준 그 얄팍한 버선보다 내 집신이 훨씬 푹신하다네. 한울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두 노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울이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만복은 슬쩍 덕배의 옆구리를 툭 쳤어요. 이복의 박덕배, 오늘 자네 그 삼계탕은 좀 괜찮아 보이더군. 국물이 아주 진하던데 말이야. 그 말에 덕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자네도 그 조기를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웠더군. 냄새가 우리 집 안방까지 진동을 하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호의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두 노인은 다시 담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마당에 남은 밥상을 정리하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지요. 평소 같으면 적막했을 저녁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덕배와 한바탕 소동을 피운 덕분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만복의 눈에 담장 밑 구멍에 끼어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덕배가 한울에게 주려다 깜빡하고 흘린 것 같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집어들고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박덕배, 이 멍청한 사람아, 자네 그 소중한 약주머니를 우리 집 구멍에 흘려두면 어쩌나. 덕배는 마침 담장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려던 참이었습니다. 덕배의 손에는 만복이 평소 좋아하던 잘 익은 홍시 두 알이 들려 있었지요. 덕배는 만복의 외침에 당황한 듯 홍시를 등 뒤로 숨기며 허둥댔습니다. 아, 그건 흘린 게 아니라 자네 그 기침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좀 다려 먹으라고 놔둔 걸세. 그리고 이건. 덕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겼던 홍시를 슬그머니 담장 위에 올려두었지요. 만복은 홍시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즘 기침이 잦아진 것을 옆집 친구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홍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육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가슴 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만복은 약주머니를 다시 구멍 너머로 밀어 넣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박덕배. 이 홍시가 아주 달군 그래. 내일은 자네가 좋아하는 메밀전이나 좀 부쳐볼까 하는데 너무 맛없어서 버릴지도 모르니 자네가 좀 치워줘야겠네. 덕배는 그 소리에 어둠 속에서도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자네 그 형편없는 음식 솜씨를 감안해서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두 집의 담장은
낮보다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쟁심 뒤에 숨겨진 깊은 배려와 우정은 그렇게 밤마다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두 노인의 평화로운 전쟁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큰 종을 울리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의 다급한 발걸음이 김만복과 박덕배의 집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숨을 헐떡이며 두 집의 경계인 돌담 앞에 멈춰서서 번갈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던 만복과 덕배는 이장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눈을 크게 뜨며 담장 쪽으로 모여들었지요. 이장은 무릎을 짚고 한참을 쌕쌕거리더니 품 안에서 관아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서신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보게들 큰일 났네. 아니, 큰일이 아니라 경사라고 해야 할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께서 우리 고을의 미풍양속을 살피겠다며 조만간 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신다네. 이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고요하던 마당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지요. 사또가 마을을 찾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을 전체의 큰 잔치이자 긴장되는 행차였습니다. 특히나 이장은 이번 방문의 핵심이 가장 화목하고 배풀미 깊은 이웃을 찾아 표창을 내리는 것에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서로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그저 서로가 좋아서 혹은 경쟁하듯 자존심을 세우며 음식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것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 표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쑥스럽기만 했지요. 덕배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사또께서 여기까지 오신단 말인가? 우리는 그저 담장 너머로 쓰레기나 좀 던지며 사는 사람들일 뿐일세. 만복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지요. 맞네, 맞아. 저 덕배 저놈이 자꾸 우리 집 마당에 이상한 걸 던져서 내가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다네. 이게 무슨 표창 받을 일인가? 두 사람은 사또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자신들의 소박한 우정이 세간에 알려져 거창한 수식어가 붙는 것이 못내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이장은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한 번씩 다독였습니다. 자네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네. 매일같이 담장을 넘어다니는 그 구수한 냄새와 정겨운 고함 소리가 우리 마을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말이야. 사또께서도 분명 자네들의 그 맛있는 전쟁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신 모양이니 준비들 잘하게나. 이장은 이 말을 남기고 다시 다른 집들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장이 떠난 뒤 만복과 덕배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지요. 사또가 오신다니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친한 척을 하자니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부엌으로 큼직큼직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오신다는데 평소처럼 개나 주라는 핑계로 음식을 던질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덕배 저 인간에게 대놓고 좋은 걸 주자니 속이 쓰리단 말이야. 만복은 고민 끝에 광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귀한 녹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맷돌에 녹두를 곱게 갈아 노릇노릇한 녹두전을 부치기 시작했지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담장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툼하고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넣은 만복의 녹두전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러웠어요. 담장 너머에서 그 냄새를 맡은 덕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만복이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비싼 녹두를 갈아대나? 사또께 잘 보이려고 저러는 모양인데 내가 질 수 없지.
덕배는 장독대로 달려가 작년에 담가둔 감칠맛 나는 장아찌와 함께 아침 일찍 산에서 따온 싱싱한 버섯을 꺼냈습니다. 덕배는 버섯을 가늘게 찢어 들기름에 달달 볶으며 향긋한 내음을 피워 올렸지요. 두 노인은 사또의 방문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평소보다 더욱 치열하고 정성스러운 요리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만복은 녹두전이 타지 않게 조심스레 뒤집으며 덕배의 마당 쪽을 살폈고, 덕배는 버섯볶음에 깨를 듬뿍 뿌리며 만복에 기를 죽이려 애썼지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 어귀에서는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꽹과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완성된 녹두전을 채반에 가득 담아 담장 근처 평상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덕배, 사또께서 오신다는데 우리 마당에 녹두가루가 날려서 청소를 좀 했네. 그 찌꺼기를 모아서 지져봤더니 양이 꽤 되는구먼. 자네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이나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마당 구석에 던져두게나. 덕배는 그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버섯볶음 그릇을 들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허허, 만복이 자네는 참 부지런도 하군. 나는 산에 갔다가 발에 차이는 게 버섯이라 좀 주워왔네.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 자네가 좀 가져가서 냄새 좀 빼주게. 두 사람은 담장 위에서 서로의 음식을 거칠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음식이 쏟아질까봐 아주 조심스러웠지요. 서로의 접시를 확인한 두 노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녹두전의 고소함과 버섯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마당 전체가 잔치집처럼 변해버렸지요. 바로 그때 이장의 안내를 받으며 화려한 가마를 탄 사또와 그 일행이 마을 안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사또를 맞이했고, 가마는 천천히 만복과 덕배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집의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있더니 바로 이곳이었구나. 두 분 어르신이 바로 그 유명한 담장 이웃이신가? 사또의 질문에 만복과 덕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장은 옆에서 신이 나서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음식을 나누며 살아왔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담장 위에 놓인 녹두전과 버섯볶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을 나누는 마음도 갸륵하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짐짓 험한 말을 섞는 그 깊은 속내가 참으로 아름답구려. 사또의 칭찬에 만복과 덕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사또는 두 노인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금전이나 곡식이 아니라 두 집 사이의 낡은 돌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정자를 하나 지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담장이 두 분의 우정을 잇는 통로였다면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앉아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라오. 사또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만복과 덕배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지요. 담장이 없어지면 이제 음식을 던지는 그 즐거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또의 행차가 지나가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두 노인의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자 인부들이 몰려와 돌담을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마당 한구석에 서서 평생을 함께해온 그 낡은 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덕배 역시 반대편 마당에서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담장이 낮아지고 시야가 탁 트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두 집의 경계에는 담장 대신 사방이 탁 트인 아담하고 정갈한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담장을 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훤히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만복과 덕배는 정자가 완성된 첫날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지르며 존재를 확인하던 그 일상이 깨어지자 오히려 서로를 대하기가 더 어색해진 것이지요. 뻥 뚫린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노인은 한참 동안이나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만복은 평소보다 더 큰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없으니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자에 앉아 기다리자니 쑥스러움이 밀려왔지요. 만복은 고민 끝에 커다란 쟁반 가득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정자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로 덕배였지요. 덕배의 손에는 갓 쪄낸 옥수수가 김을 무럭무럭 내뿜으며 들려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정자 한가운데서 딱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만두 쟁반을 정자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복의 덕배, 이제 담장이 없으니 던질 수가 없어서 직접 가져왔네. 만두 피가 너무 두꺼워서 내가 먹기엔 좀 질기니 자네가 다 먹어치워주게나. 덕배도 기다렸다는 듯 옥수수를 만복의 앞에 내밀었지요. 허허, 나도 이 옥수수가 너무 딱딱해서 이빨이 다 나갈 것 같아 가져왔네. 자네가 좀 갉아 먹어보게나. 두 사람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받으며 만두와 옥수수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은 사라졌지만 그 위를 오가던 따뜻한 정은 정자의 지붕 아래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지만 정자 안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만복은 만두 하나를 덕배의 입에 넣어주며 슬며시 물었습니다. 이복에 담장이 없으니 자네 얼굴을 매일 봐야 하는데 내 눈이 상하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덕배는 만두를 씹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지요. 걱정 말게. 내가 자네 눈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쓴 약초라도 다려다 줄 테니.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정자를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담장 없는 집에서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들의 맛있는 전쟁은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정자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처럼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배를 채운 두 노인이 정자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을 때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 반짝이는 은하수의 물결이 두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복은 옆에 누운 덕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슬며시 손을 뻗어 정자의 매끄러운 나무 기둥을 쓸어내렸지요. 담장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덕배의 마당 구석구석이 달빛 아래 훤히 드러나 보이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배 역시 잠이 오지 않는지 눈을 깜빡이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었어요. 만보가 자네 저 별들이 꼭 우리가 담장 너머로 던졌던 떡고물 같지 않은가? 덕배의 실없는 농담에 만복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아, 별이 떡고물이면 저 달은 커다란 호박전이라도 된단 말인가? 자네는 꿈속에서도 먹을 생각뿐이니 참으로 대단하네 그려. 만복의 타박에도 덕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뒷짐을 지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정자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두 노인의 소소한 대화와 시원한 밤바람 속에서 깊어갔지요. 다음 날 아침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만복은 버릇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시원한 정자가 버티고 서 있었지만 만복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옛날 담장이 있던 쪽을 향해 뻗어나갔지요. 늘 그곳에 손을 얹고 덕배를 불러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헛웃음을 지으며 세수를 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는 이미 덕배가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자네 집 마당에 잡초라도 무성해서 그거 뽑느라 잠을 설친 모양이지? 만복이 짐짓퉁명스럽게 묻자 덕배는 물 한 바가지의 시원한 기운을 만복의 발치에 슬쩍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잡초는 무슨 잡초인가? 우리 집 마당이 너무 깨끗해서 자네 집 마당으로 건너가 청소라도 해줄까 싶어 기다렸네. 자네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빗자루질하는 소리도 시원찮더구먼. 덕배의 도발에 만복은 눈을 부릅뜨며 양동이를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빗자루질 소리가 시원찮다니 자네는 귀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오늘 마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를 좀 삶아볼까 했는데 자네 그 무딘 칼질로는 국수 가닥이 몽둥이처럼 굵게 나올 테니 내가 직접 다 해야겠네. 만복의 말에 덕배는 무릎을 탁 치며 경쟁심을 불태웠습니다. 사또가 지어준 정자에서 마을 잔치를 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두 노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부엌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만복은 광 안쪽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최상급 밀가루를 꺼내 체에 곱게 치기 시작했지요. 하얀 가루가 눈송이처럼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만복은 정성을 다해 반죽을 치댔습니다. 이 국수는 그냥 국수가 아니야. 덕배 녀석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쫄깃하고 부드러운 국수가 될 걸세. 만복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줄도 모르고 반죽을 누르고 치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덕배는 국수와 곁들일 고명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텃밭에서 갔다 온 애호박과 향긋한 표고버섯, 그리고 정성껏 부쳐낸 달걀지단까지. 덕배의 칼날은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습니다. 국수 면발이 아무리 좋아본들 국물과 고명이 부실하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만든 이 육수 냄새에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게 만들 테다. 덕배는 멸치와 다시마를 듬뿍 넣고 우려낸 육수의 간을 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집 사이의 정자에서는 형언할 수 없이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씩 정자 근처로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만복 어르신과 덕배 어르신이 또 맛있는 전쟁을 시작하셨구먼. 그 동네 아이들은 정자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신이 났고 안악들은 일손을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만복은 끓는 물에 국수를 삶아내며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면발의 탱글함을 살렸고 덕배는 커다란 가마솥 가득 육수를 끓여내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사발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요리 과정을 힐끗거리며 끊임없이 참견을 해댔지요. 덕배 자네, 육수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 갈증 나게 하려고 작정했구먼. 만복의 참견에 덕배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참나, 자네 면발이나 신경 쓰게나. 너무 오래 삶아서 떡이 된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험하게 오갔지만 만복이 면을 사발에 담으면 덕배가 기다렸다는 듯 뜨끈한 육수를 붓고 정성 어린 고명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척척 들어맞았지요. 담장이 사라진 정자는
어느새 마을 최고의 잔칫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정자에 앉아 두 노인이 만든 국수를 맛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평생 먹어본 국수 중에 최고로구먼. 면은 솜털처럼 가볍고 국물은 속을 꽉 채워주는 맛이야.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만복과 덕배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만복은 슬쩍 덕배에게 다가가 남은 국수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육수가 조금 짜긴 하지만 내 면발이 워낙 훌륭해서 다 보완이 되는구먼. 자, 남은 거니 자네나 좀 먹어보게. 덕배는 만복이 내민 사발을 받아들고는 크게 한 젓가락을 들이켰습니다. 진한 육수의 맛과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어우러지자 덕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 내 육수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자네 면발이 내 육수 덕을 톡톡히 보고 있구먼. 덕배 역시 자신이 만든 고명을 듬뿍 얹어 만복에게 답례했습니다. 두 노인은 정자 기둥에 기대 앉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 마을 이장이 커다란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두 분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또께서 이 정자를 지어주신 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정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나란히 앉아 어질러진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이복의 덕배, 오늘 고생 많았네. 자네 육수가 아니었으면 국수가 좀 심심할 뻔했어. 만복이 처음으로 쑥스러운 듯 칭찬을 건네자 덕배는 깜짝 놀라 만복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웬일로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건가? 덕배의 너스레에 만복은 다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무 잘난 척하지 말게나. 내일은 내가 더 대단한 걸 준비할 테니까. 두 사람은 다시 티격태격하며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자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제 담장이 없으니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정자를 비워두기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만복은 가져온 얇은 이불을 덕배 쪽으로 툭 던졌지요. 밤바람이 차네. 자네처럼 비리비리한 사람이 감기라도 걸리면 나만 소내니 덮고 자게나. 덕배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만복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만복아, 우리 이제 담장이 없어서 음식을 못 던지는데 그 대신 매일 이 정자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건 어떤가? 전쟁 대신 평화를 좀 선포해보자고. 덕배의 제안에 만복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 내가 자네보다 더 맛있는 걸 계속 만들어낼 테니 자네는 평생 내 밑에서 얻어먹을 준비나 하게나. 만복의 대답에 덕배는 그럴 줄 알았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두 노인은 정자 천장에 매달린 풍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란히 누웠습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정자는 이제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온기를 품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만복은 잠결에 덕배의 발이 자신의 발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져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꿈을 꾸던 두 노인을 깨운 것은 한밤중에 들려온 다급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정자를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오고 있었지요. 정자 아래 멈춰선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도 파랗게 질린 안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과부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자 위로 허둥지둥 올라오며 만복과 덕배의 어깨를 흔들었지요. 어르신들, 큰일 났어요. 마을 뒷산에 있는 저수지 2개 금이 갔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둑이 무너질 것 같다며 이장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계셔요. 과부댁의 외침에 만복과 덕배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을의 젖줄이자 농사지을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터진다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만복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윗도리를 챙겨 입었습니다. 덕배, 자네는 마을 사람들을 깨워서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게. 나는 이장과 함께 저수지로 가보겠네. 덕배는 만복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 혼자 그 험한 곳을 보낼 순 없네. 같이 가야지. 2 노인은 평소에 느릿한 걸음걸이는 어디로 갔는지 청년 못지않게 빠른 동작으로 정자를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어느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지요. 만복과 덕배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저수지 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자 이미 이장과 몇몇 장정들이 가마니에 흙을 채워 둑을 보강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수압에 밀려 둑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시커먼 물줄기가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만복은 상황을 살피더니 주위의 바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보게들, 흙가마니만으로는 안 되네. 저 바위들을 먼저 채워넣고 그 사이에 진흙을 발라야 해. 만복의 호통에 장정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 역시 늙은 몸을 사리지 않고 진흙더미를 날라 만복에게 전달했지요.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속에서 2 노인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균열을 메우면 덕배가 그 위에 흙을 덮고 덕배가 힘에 붙여 비틀거리면 만복이 어깨를 내주어 지탱해 주었지요. 담장 너머로 음식을 던지며 맞추었던 그 오랜 호흡이 이제는 마을을 구하는 절묘한 협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른 장정들이 지쳐 쓰러질 때도 2 노인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리를 지켰지요. 이보게 덕배, 자네 그 평소의 고집을 여기다 좀 써보게나. 이 둑이 자네 자존심보다 더 단단해야 하지 않겠나? 만복의 외침에 덕배는 이빨을 꽉 깨물며 흙가마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드디어 거세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둑의 균열은 2 노인이 정성껏 쌓아 올린 바위와 흙더미로 튼튼하게 메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 아래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다가 둑이 안전해졌다는 소식에 안도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2 사람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이장은 2 노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2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만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 덕분에 살았네. 덕배 자네, 진흙 바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구먼. 예전에 그 맛없는 음식을 만들던 손씨가 맞나 싶었어. 덕배는 만복의 농담에 힘없이 웃으며 대꾸했지요. 자네도 그 바위를 옮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 평소엔 허리가 아프다며 엄살을 부리더니 말이야. 2 노인은 진흙 묻은 손을 서로 맞잡았습니다. 마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의 소중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아침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저수지의 잔잔한 물결 위로 평화로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두 노인을 가마에 태우려 했지만 만복과 덕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마을 안길을 걸어 들어왔지요. 정자에 도착하자 마을 안악들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정자 마루에 앉아 흙 묻은 신발을 벗으며 덕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보게, 오늘 우리가 마을을 구했으니 내일은 사또께서 또 무슨 상을 내리실지 모르겠군. 혹시 이번에는 우리 집 마당에 비단이라도 깔아주시는 거 아니야? 만복의 김칫국 마시는 소리에 덕배는 껄껄 웃으며 새순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자에서의 고단한 하루가 지나고 두 노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여나 두 분의 단잠을 방해할까봐 정자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잠결 속에서도 만복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둑도 고쳤으니 내일은 정말로 덕배 저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보양식을 만들어줘야겠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말이야. 만복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간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덕배 역시 꿈속에서 만복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더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수지 둑을 보수한 덕분에 농사 걱정을 덜게 된 농부들이 논으로 향하며 두 노인의 정자를 향해 인사를 건넸지요. 만복은 일찍부터 장터에 다녀온 모양인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정자로 들어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평소 보기 힘든 귀한 한약재와 싱싱한 닭 2마리가 들어있었지요. 만복은 덕배가 깨기 전에 몰래 보양식을 준비하려고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만복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불을 지피고 무언가를 정성껏 끓이고 있는 덕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덕배는 만복이 온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마솥 안을 젓고 있었지요. 이 삼을 넣으면 만복이 녀석 기운이 펄펄 날 거야. 어제 바위 옮기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이 정도는 먹여야지. 덕배의 혼잣말을 들은 만복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콧날이 찡해지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만복은 일부러 크게 헛기침하며 덕배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덕배, 아침부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가. 자네 또 이상한 거 끓여서 내 코를 괴롭히는군. 덕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손에 든 국자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덕배의 당황하는 모습에 만복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복은 등 뒤에 숨겼던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덕배의 옆으로 다가갔지요. 알았네, 알았어. 자네 마음 내가 다 아네. 자, 여기 내가 사온 약재들도 같이 넣게나. 그래야 진짜 보약이 되지 않겠나? 두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담장이 사라지고 정자가 생겼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것은 바로 어젯밤에 그 치열했던 사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마주 앉아 정성껏 끓여낸 삼계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음식을 깎아내리는 험한 말 대신 상대방의 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려 애쓰는 고요한 배려만이 가득했지요. 만보가 고기 많이 먹게나. 자네 몸이 축나면 나랑 싸울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지 않겠나. 덕배의 진심 어린 말에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내가 건강해야 자네의 그 엉망진창인 요리 실력을 평생 비판해주지. 그러니 자네도 남기지 말고 다 먹게. 정자의 지붕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주변의 나무들은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의 맛있는 전쟁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사랑의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자를 지날 때마다 두 노인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두 노인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가을바람이 정자 사이를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자 만복은 문득 지난날의 담장을 떠올렸습니다. 덕배야, 가끔은 그 돌담이 그립지 않은가? 그 담장 너머로 음식을 던질 때의 그 짜릿한 기분 말이야. 덕배는 수박씨를 뱉어내며 멀리 산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립긴 뭐가 그리워. 이제는 담장 대신 자네 얼굴을 직접 보며 구박할 수 있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 덕배의 말에 만복은 허허 웃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담장은 사라졌지만 그 담장이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그들의 자존심 섞인 사랑은 이제 정자라는 이름의 더 큰 열매로 맺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 정자 기둥에는 두 노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했고 그곳은 이제 고을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이지요. 어느덧 두 노인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더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것보다 더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를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맑게 들려오는 저녁이었지요. 만복은 정자 바닥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덕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도감을 주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친구야. 자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으로 맛있었네. 만복은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아득한 평화가 정자 가득 내려앉았고 두 노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바다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면 또 어떤 맛있는 소동이 벌어질지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궁금해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복과 덕배의 정자에는 여전히 은은한 약재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여 정겨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들은 두 노인에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자의 단단한 기둥들은 변치 않는 우정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 든든한 기둥 위로 이슬이 맺힌 처마 끝이 가을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새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만복과 덕배의 숨소리는 정자 위에서 나란히 포개어져 고요한 산천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지요. 덕배는 자면서도 버릇처럼 만복의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고 만복은 잠결에 그것을 다시 덕배 쪽으로 밀어 넣으며 무의식 중에도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정자를 휘감고 돌아갈 때쯤 먼저 눈을 뜬 것은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옆에 누운 만복의 안색이 평소보다 조금 창백한 것을 발견했지요.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만복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덕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덕배는 자신의 겉옷을 만복에게 덮어주고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수지 둑에서 찬 물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운 탓에 만복의 기력이 다한 모양이었지요. 덕배는 솥에 물을 가득 붓고 평소 만복이 그토록 아끼던 말린 도라지와 대추를 한 움큼 꺼내 들었습니다. 이복의 만보가 자네가 나보다 먼저 쓰러지면 내 요리 실력은 누가 시샘한단 말인가. 덕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성을 다해 약물을 달였습니다. 불길이 아궁이 안에서 타오를 때마다 덕배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끓어올랐지요. 약초 향기가 정자를 지나 만복의 코끝에 닿을 무렵 만복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만복은 희미한 시야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덕배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냄새가 이리 고약하냐며 타박을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덕배의 투박한 손길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덕배는 약사발을 들고 정자로 올라와 만복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지요. 자, 이 맛없는 것 좀 마셔보게나. 자네가 마당에 버리려던 그 도라지들을 내가 몰래 주워다 끓인 것이니 아까워서라도 마셔야 하네. 덕배의 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만복은 말없이 약을 한 모금씩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만복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정자에 앉아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햇살이 정자의 기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마을의 평화가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만복은 기운을 차린 듯 덕배의 어깨를 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배야, 우리가 이 담장을 허물고 정자를 지은 지 벌써 한 계절이 지났구먼. 처음에는 담장이 없어서 자네 얼굴 보는 게 곤욕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자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배는 괜히 쑥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자네도 나이가 드니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군. 나는 아직도 자네가 던져주는 탄떡이 가끔 그립다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맛있는 전쟁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 베푸나를 겨루는 대신 누가 더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경쟁하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정자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가져다 놓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감자와 고구마를 가마솥 가득 삶아 정자에 내어놓았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자에 가득 찰 때마다 두 노인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펴지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정자를 우애정이라 부르며 두 노인의 깊은 정을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마을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정자 사방에 두툼한 멍석을 둘러 추위를 막고 정자 한가운데에 화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밤과 가래떡이 노릇노릇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지요. 만복은 화로 옆에서 정성껏 차를 우려내며 덕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덕배야, 우리가 평생을 이웃하며 살면서 서로에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다 자네를 향한 내 사랑이었던 것 같네. 만복의 말에 덕배는 화로의 불길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네. 자네가 우리 집 마당으로 던졌던 그 딱딱한 떡들이 사실은 가장 부드러운 속살이었다는 걸 말이야. 두 노인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지난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젊은 시절 논두렁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일 장날에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약속하던 일, 그리고 담장을 사이에 두고 벌였던 그 수많은 맛있는 전쟁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덕배는 만복의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었습니다. 만복아,
우리 다음 생에도 이웃으로 태어나면 어떠하겠나? 그때는 담장 따위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그냥 한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걸 만들어 먹으며 살자고. 덕배의 제안에 만복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군. 자네의 그 엉망진창인 요리 솜씨를 매일 보며 살기엔 내 수명이 짧아질 것 같으니 말일세. 그래도 이웃 사촌으로는 꼭 다시 만나세나. 겨울밤이 깊어질수록 정자 안의 화로는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잘 베푸는지 내기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합쳐져 마을 전체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덕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만복이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조각이었는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노인이 음식을 던지고 있는 정겨운 모습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내 선물일세.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지. 덕배는 그 조각상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역시 만복을 위해 겨우내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덕배는 정자 기둥 뒤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솜잎을 한 채를 꺼내 만복의 무릎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솜을 틀어 만든 걸세. 자네 올겨울에는 절대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말이야. 맛은 없지만 내 정성이 가득 들어갔으니 따뜻할 걸세. 만복은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덕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정자가 지어졌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성벽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밤은 고요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두 노인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한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함께 정자 주변의 눈을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길을 지나던 이장이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두 분 어르신, 오늘 아침은 또 무슨 전쟁을 벌이실 예정입니까? 이장의 농담에 만복과 덕배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전쟁 끝이네. 이제는 평화로운 잔치만 남았지. 덕배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웃으며 정자로 모여들었습니다. 만복은 정자 한가운데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만둣국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만복의 지휘 아래 덕배는 만두피를 빚고 안악들은 만두소를 채웠습니다. 정자 안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지요. 사또가 지어준 이 정자는 이제 단순히 두 사람의 쉼터가 아니라 마을의 우애와 정을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만둣국을 한 사발 크게 떠서 덕배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자네가 빚은 만두피가 너무 얇아서 다 터지긴 했지만 국물 맛이 일품이니 봐주겠네. 덕배는 만둣국을 맛나게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만복이 자네의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오네. 이 맛에 내가 자네 곁을 못 떠나는 것 아니겠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만복과 덕배의 우정은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빠릿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빠졌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요. 두 노인은 정자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인생의 황혼기를 만끽했습니다. 만복은 덕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덕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나? 바로 자네와 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 된 것이라네. 덕배는 만복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자네가 없었으면 내 삶은 참으로 싱거웠을 거야. 정자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은 변함없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숲속의 새들도 두 노인의 우정을 축복하듯 지적이었습니다. 만복과 덕배는 이제 더 이상 담장 너머를 보려 애쓸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맛있는 전쟁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나눔과 우애의 정신은 우애정의 기둥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향기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빛이 정자를 은은하게 비출 무렵 만복과 덕배는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화로의 불씨는 서서히 식어갔지만 두 노인이 나누었던 온기는 정자 구석구석을 여전히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요. 꿈속에서도 그들은 아마 담장 너머로 서로의 정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마을의 밤은 그렇게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깊어갔습니다. 정자의 풍경 소리가 짤랑거리며 밤바람에 흔들릴 때 두 노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가장 귀한 유산이 되었고 담장이 없어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만복과 덕배가 보여준 그 투박하고도 진한 우정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정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지요. 달빛 아래 놓인 우애정은 오늘 밤도 변함없이 마을의 평안을 지키며 두 노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겹쳐지는 그 밤은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고 만복과 덕배의 꿈이 별빛처럼 빛날 때 세상의 모든 시름은 정자의 처마 끝을 넘지 못한 채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평생을 바친 우정만이 그 자리에 남아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두 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들 가슴 속에 깊고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잦아듭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향기는 영원히 그 정자에 머물며 우애라는 이름의 등불이 되어 마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달달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